거기까지 못 갔으면 계속 풀어야 돼. 맘대로 하세요. 지금 못 간 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838입니다. 자, 일단은 문제 자체에서는 코사인 15도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져 있고, 일단은 30도인 거를 그대로 가져가 보도록 하자는 거지. 일단은 지금 결국은 요만큼, 지금 요 삼각형의 형태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쪽의 변의 길이가 30도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자, 이때 각도들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금 각도가 90도인 걸 볼 수 있겠지. 원하는 게 결국은 옆 건물의 높이인 요만큼, 요쪽에 대한 길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여기 45도를 갖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형태니까 밑변만 알아도 얘랑 똑같은 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또 다시 한번 빗변에 대한 길이를 알면은 밑변에 대한 길이는 또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죠? 근데 지금 요쪽의 각도가 결국은 몇인 거야? 105도인 걸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요 각도가 몇인 걸 알 수 있어? 여기. 요 각이? 여기가 30도인 걸 볼 수 있겠지. 요 각은 똑같이 45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마주보는 각에 대해서 대각대변에 대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됐죠? 사인 법칙 써주게 되면 어차피 이쪽 각으로 정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쪽 45도에 대한 각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 그럼 요쪽에 대한 변의 길이 형태가 나오겠네. 됐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선택지가 많아지지. 코사인 법칙을 쓰건 뭐하건 상관이 없어질 테니까. 됐죠? 또요. 853 요거 853번입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평행인 조건 하나가 등장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각도에서의 억각 형태가 일단 만족을 하겠죠.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차피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를 X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평행이라는 성질이 나왔으니까 억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고, 가운데 이제 대각선의 형태인 AC에 대한 길이를 얘기를 하니까 뭐 써주면 돼? 코사인 법칙 써주자.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여기 각 세타라고 할게요.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은 그대로 20x분의 x제곱 더하기 100-36이 되겠고, 위쪽을 가지고 또한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주게 되면은 8x분의 16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4,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둘이 같다고 세워주면은 방정식 형태가 되겠지. 됐지? 이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에 대한 변의 길이를 토대로 양쪽 다. 됐죠?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요. 몇 번? 69? 869번입니다. 자, 일단은 AB랑 AC가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BC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20도가 나왔을 때 대처 방향을 먼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120도가 나온 상태의 삼각형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거나 제일 일반적인 상태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반절을 잘라준 상태,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0도가 나오면은 가장 좋은 대처 방향은 반을 잘라서 60도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외곽인 60도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단 120도가 나왔는데 이등변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수선의 발 내려서 60도인 걸로 잘라주는 게 일반적인 대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반절짜리로 나왔다? 그럼 연장선을 그어서 이쪽이 60도인 걸 이용하시면 돼. 됐죠? 이게 중3에서 나온 대처 방식이거든, 이 두 가지 자체가. 자, 근데 주어진 문제는 현재 삼각형 ABC에 대해서 BC라고 하는 친구의 길이가 8로 나온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를 해줘야 돼?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서 움직이면 되겠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가 60도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길이가 4니까 여기가 몇이야? 3분의 4루트 3. 요 길이가 3분의 8루트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지요? 이때 AC를 움직이는 점을 P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시작을 하니까 이때 보이는 길이에서 CP의 길이를 X라고 잡아주도록 할게요. 됐죠? 뭐 지금 어쨌건 길이 형태를 문자로 표현을 해야 최대 최소의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의 예측이 되어야 하는 게 어차피 2차 최대 최소 아니면은 산술기 하겠지. 그치? 그 느낌은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그대로 요만큼의 길이가 몇인 걸 볼 수 있다? 3분의 8루트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얘기 정리가 끝났어. 지금 요쪽에 대한 변의 길이를 잡았을 때 일단 CP의 길이를 X로 했으니까 여기는 X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BP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120도였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곽을 이용해서 60도를 구해주는 방법이 일단 1차적으로 존재해. 됐을까요? 됐죠? 봐봐, 다시. 지금 어차피 지금 AP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3분의 8루트 3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요쪽은. 그치? 근데 여기 상태에서 120도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처 방향 자체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좌우를 잘라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외곽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있는데 잘라주는 경우는 어차피 이등변일 때만. 근데 지금 외곽의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당연히. 그치? 그렇게 해서 요 지금 빗금 치는 삼각형에서의 피타를 사용해서 BP의 제곱을 구하는 방식이 존재해. 됐죠,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중학교 과정의 풀이 방식인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차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120도라며. 여기가 BP 제곱이고 얘도 알자고. 얘도 알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써주게 되면 되겠죠. BP의 제곱은 3분의 8루트 3의 제곱 더하기 3분의 8루트 3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곱 코사인 120도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럼 BP의 제곱이 나왔고 계산 정리해주면은 2차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869번이 만약에 질문이라는 이야기는 나는 일단 도형에 대한 공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전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을 받아들이고서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얘기했잖아. 방송 티처스 그 얘기를 했잖아. 공식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공식에만 얽매여 있는 순간 절대 문제는 풀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시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으로만 꼭 풀어라가 아니라 그 위에 덧대야 되고 그래야 도형을 보는 눈이 또 생긴다는 거지. 됐죠? 피타를 썼다는 얘기는 어쨌건 간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야, 현 교육 과정으로. 근데 그 다음에 결정 지을 일인 것 같고 요 문제 120도 공략 때문에 좀 연습 좀 더 해봤으면 좋겠고 피타로도 한번 해보는 것도 나는 추천합니다. 또요. 1100. 자, 1100대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문제 풀고 있던 사람들은 일단 올게요, 이쪽으로. 110쪽입니다. 110쪽 이후고요. 몇 번? 80. 오케이. 82번 먼저 볼게요. 이거 쌤이 지금 준비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 이거. 1182번은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갑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QR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다 보라고 했어요. QR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원 삼형제가 있어. 첫 번째,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 몇 배 차이가 난다? 2배. 두 번째,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다. 세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 합이 180도이다. 이 두 개를 섞어주면 무슨 그림이 돼? 딱 이 그림이 돼. 지금 보이는 사각형 AQPR은 어떤 상태야?
마주보는 가계 크기 합이 90도인 상태의 사각형을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AQPR은 한 원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됐지? 근데 여기서 많이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얘 원에 있는데 이거는 잘 찾더라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왜 남아있냐면은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원의 중심의 형태를 5가지로 배웠어. 찍어봐요. 원의 중심. 뭐가 있어? 무슨 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그리고 남은 게 맞아. 방심. 또 수심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의 중심의 형태가 존재를 했었는데, 근데 그때 시절에 이제 쌤 고등학교 때 한 5년 전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거에 기반해서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었을 거 아니야.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근데 거기에 있는 거에서 교육과정이 빠지면서 그 문제를 싹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약간 변형을 시키는 거지. 약간. 그리고 나서 또 변형시키고 빼고 하다 보가 남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 15년 전만 해도 중학교 3학년이 진짜 어려웠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수심이랑 방심을 배웠거든. 그러면은 도형이 보이면 무조건 원을 찾아야 돼.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제일 기초 단계 하나야.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야. 일단은 원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뭐야? 지름이겠지. 그치? 지름이 나왔다? 지름이 나왔는데 뭐를 안 할 수 없어? 반지름 잘라버려. 지름이 나왔으니까 뭐를 안 할 수 없어. 원래 사인 법칙을 해야지. 됐나요? 사인 법칙을 안 할 수가 없지. 됐지? 일단 여기까지 단계까지는 와줘야 돼. 단원 자체가 그러므로. 자, 그때 우리는 QR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엇을 사용을 하자? 사인 A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느낌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자,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걸림돌이 있어. 사인 A라고 하는 어떤 삼각비 값을 구하려면 사실 약간의 선입견의 느낌으로 당연히 각도가 주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잖아. 근데 지금 보여지는 이 예제 문제처럼 삼각형 ABC에 대한 모든 길이들이 제공이 되어 있잖아. 물론 2개만 줘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각도가 여기니까 sin A는 얘분의 얘가 되니까 sin A는 그대로 5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이걸 토대로 이제 뭐 해주면 돼? 사인 법칙 써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sin A분의 3분 QR에 대한 길이는 지름 2R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5분의 3이니까 넘어가주면 되겠죠.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또요. 89번 7번 좀 건드리고 갈게요. 간단하게. 자, 지금 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은 도형 자체가 나오는 단원이 요번 시험 범위에서 요쪽밖에 없잖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요쪽 부분밖에 없는데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쪽 한쪽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할게. 굳이 여기를 세타로 하는 이유? 이 반대쪽이 뭐야? 파이 빼기 세타야. 그럼 여기에서 세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은 구할 수 있을 거고, 반대쪽에 있는 세타에 대한 외곽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이용을 해주면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어? 각의 변환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꿔줄 수 있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가지고 가셔야 되고, 각의 변환이 안 된다? 이거는 또 다시 따로 얘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도 마찬가지로 일단 각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남아있어야 한다는 거 시고요. 몇 번? 89번도 마찬가지. 요거랑 뒤에 있는 한 문제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4가지의 유형입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무엇이 있었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곱하기 내저번에 반지름이 있었잖아요. 그치? 왜 이 공식을 사용할까? 이유는 원이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다고 했을 때 됐죠? 중심이 뿅 하고 있을 거고 됐지? 그리고 나서 여기 내심이 있을 때 접하는 친구까지 이렇게 연결을 지어줘요. 그리고 꼭지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슥슥 해주게 되면 빗금치는 빨간색 삼각형은 밑변을 A라고 하고 내저번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R, 하얀색 빗금은 2분의 1 BR, 남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CR을 만족을 하겠지. 그래서 이 상태에서 2분의 1R을 묶어주게 되면은 둘레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쓴다는 거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왜 펼쳐지는지를 알아야 변형꼴들의 대비가 가능해요. 보면은 원이 있을 때 이번에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저번에 반지름을 줬어. 근데 둘레 길이를 준 거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로. 그리고 꼭지점 쪽이랑 연결을 축축 했어. 그럼 아까랑 똑같은 모양 아니야?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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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 그러니까 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그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나왔어도 그 넓이는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1189번에 대한 문제의 유형 자체가 그 이야기들을 조금 자연스럽게 깔고 가요. 보이는 것처럼 간다. 지금 각각 AB가 6이고 BC가 4고 CA가 5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PD의 길이가 루트 7 또한 PE에 대한 길이를 2분의 루트 7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내접하는 상태는 아닌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높이의 역할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꼭지점인 각 ABC로부터 P를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겠지. 자, 근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뭐가 주어졌을 때? 둘레.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니까 대처 방향이 많지. 제일 대표적으로 뭐 써주면 되겠어요? 뭐 써주면 되겠어? 헤론 써주면 되겠죠. 헤론 써주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지. 안 구할게. 됐죠? 헤론을 쓰든 아니면 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총 3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 제일 쉬운 거 헤론. 그리고 하나, 중학교 과정. 수선의 발을 내려서 x 반대쪽을 4 빼기 x로 잡는 과정. 그리고 하나 더.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 코사인 A. 그럼 코사인 A를 구했으니까 사인 A를 구할 수 있겠지. 사인 A를 구했으니까 한 2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A 곱하기 2분의 1을 진행해주는 방법도 존재하겠고. 됐죠? 3개 다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칠게. 이제 뭐가 남았어? 얘 빗금친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7. 지금 여기 빗금친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루트 7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쪽의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선분 PF.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선분 PF의 길이가 나와지겠죠. 6분의 루트 7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됐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길이가 나온 거야. 지금 모든 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했던 유형을 다시 불러올게. 뭐야? 여기가 직각인데 직각이니까 얘가 원 위에 있어. 됐을까요? 근데 우리는 아까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용을 한 성질에 의해서 지금 빗금 쳐져 있는 친구 각 A에 대한 사인 A 값이 4분의 루트 7이라는 걸 알아. 됐죠? 그럼 끝났어. 원이 있으니까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야 되겠고, 그럼 각 FPE가 결국은 파이 빼기 A에 대한 값을 갖는 걸 알 수 있겠죠. 각의 변환. 그러면은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나왔을 것이고 끝났죠. FP 곱하기 P 곱하기 2분의 1 사인 A. 딱 질문 나올 것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또요. 94. 94? 93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할게요. (95까지는) 잡고 갈게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둘레의 길이인데 지금 뭐야? P가 있고 QR이 어쨌건 위를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삼각형 형태가 만들어지겠네. 그지? 우리 수상과정에서 얘와 X축 위의 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거리의 최소값 어떻게 해요? 대칭. 그 문제야. 그래서 주어진 P의 점에 대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OQ의 선에 대해서 대칭이게 연결을 좀 한번 해주도록 하고요. 어딘지 모르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주게 되고, 그럼 그 상태에서 P점이 이쪽으로 대칭됐다 치고 마찬가지 반대쪽으로 대칭됐다고 치도록 하자고. 됐죠? 그럼 삼각형 형태가 이쪽도 이쪽도 대칭이 됐으면은 결국은 P점이 어디 있건 간에 왼쪽으로도 대칭, 아래쪽으로도 대칭의 형태니까 결국은 각도에 대한 값은 120도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그럼 이 지점들에서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120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림이. 그 상태에서 연결 지어준 삼각형에서의 사이의 거리로 이용을 해주자고. 근데 이게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이 P점을 대칭시키면 돼. 이 삼각형 PQR에 대한 둘레의 길이는 대칭시킨 모습에서 합을 구하면 돼서 풀이는 끝났거든, 솔직히. 풀이 과정은 끝났는데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럼 아까 같은 상황이 나왔어요. 120도인 상황이 나왔지? 수선의 발 내려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는 코사인 법칙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연결 지어주는 느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1195입니다. 이게 지금 보여주는 형태가 3학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완성됐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게 처음에 조금 어려워. 특히나 이제 미적 선택자들은 삼각함수 극한의 활용 부분을 하면서 문제 하나가 더 등장을 할 건데, 보여볼게요. 각도가 세타야. 빗변이 A야. 이때 요 길이는 뭐다? A 코사인 세타야. 여기 높이는 뭐다? A 사인 세타고요. 다시 직각인 상태에서 여기도 똑같이 세타로 여기에 밑변의 길이가 A야. 그러면 지금 높이가 A 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걸 예시로 가지고 가보면은 딱 이런 느낌이 나와. 세타일 때 빗변이 2야. 그럼 높이는 뭐야? 2 사인 세타야. 그리고 2 코사인 세타고. 자, 그러니까 자꾸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예전에 여러분들 교육과정을 벗어난 거에서 이거는 이 내용은 빼야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풀 수 있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되게 많이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현 교육과정보다 공부를 조금은 더 올려놔야지 문제들을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거든. 근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술이야. 물론 중3 때 했어. 니네는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중3 때 했었던 과정이긴 한데 이게 숙달까지 만들어줘야 돼. 가볼게요. 지금 OA의 길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OQ의 길이도 1이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PH의 길이가 뭐가 돼? 사인 세타인 거야. 그럼 OH의 길이가 뭐가 돼? 코사인 세타야. 됐죠?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3분 OA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반원이 나왔잖아. 그럼 Q부터 A까지 연결을 한 순간 뭐가 나와? 여기가 직각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길이가 몇이었어요? 1이었으니까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똑같이 코사인 세타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지금 PQ의 길이가 뭐라는 걸?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또한 여기 지금 각
POH가 세타니까 지금 빗금치고 있는 각 P가 뭐가 되겠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가 이제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딱 하나. 그러니까 미안, 다시 할게. 지금 여기가 걸려지는 이유는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어렵다는 거지. 됐죠? 문제가 많지가 않아. 근데 미적 선택자들은 넘어가면은 생각보다 좀 많이 쏟아진다는 거 좀 생각하시고 몇 개 좀 챙겨야 돼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정도 양으로는 질문이 나와야 돼. 딱 필요한 만큼 형태가 요 정도 느낌까지는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것보다 질문이 이상이면은 어떻게 보면 보충을 더 들어야 돼. 그러니까 쌤도 솔직히 나도 솔직히 피곤해. 나도 어제 한 5시까지 술 먹고 와가지고 아무튼 자 근데도 지금 내가 다음 타임을 수업을 잡았는데 니네가 혼자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다음 타임 수업을 뺐어. 3시에서 4시 반 시간을 비워놨다고. 니네가 풀고 있어도 어쨌건 저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 어차피 이걸 내가 수업 내용을 이끌어서 가지고 가긴 하지만 다 똑같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질문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고 더 다시 들어야 되는 분량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 하라고. 그거 해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수열입니다. 진짜 수열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한 고등학교 3학년 8, 9월 정도 되면 좀 이해를 하더라고. 그리고 10월 달에 까먹어. 그리고 11월 달에 틀리고 와. 좀 이런 느낌인데 지금 내내 이제 수열 풀 때마다 이야기를 했지만 예전의 수열은 사실 이제 수열의 다양성에 좀 더 초점을 뒀다면 현 시점에서의 수열은 등차가 가장 메인 테마고 한 7, 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 예전에는 너 이런 수열 알아? 이런 수열, 너 처음 보는 수열 이거 한번 해석해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은 현 시점은 자 등차 수열인데 진짜 한번 그지같이 한번 공차를 줘볼게. 너 한번 맞춰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하는 것보다 진짜 익숙한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됐죠?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할게. 유형 개수 자체가 조금 많아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했으면 좋겠는 첫 번째는 자 일단 등차 수열입니다. 일반항 자체를 우리는 A 더하기 N-1D라고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등차 중항 A 더하기 C의 값을 가운데의 2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 1원칙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는 거지. 자 일단 이쪽 먼저 갈게요. 8번 장이 26이다. A 플러스 7D가 26이다. 이게 제일 기본 원칙. 됐죠? 요거 하나만 지켰으면 좋겠는 거지. 그리고 쌤은 이런 느낌을 생각하는 게 내 이상론일 수 있긴 하지만 공식을 토대로 적용하는 느낌보다 문제를 해보면은 생각해봐. 여기는 20, 17 몇씩 작아져요? 3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줄어들면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18이 되려면은 20에서 결국은 몇을 빼줘야 돼? 138을 빼줘야 될 것이고 138은 3이 몇 개 들어있는겨? 46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번째 항이어야 돼? 오, 이 정도만 해도 잘했어. 46이라고 안 한 게 어디야? 몇 번째 항이어야 돼? 47번째 항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아니 왜 46이 아니야? 왜 47이야? 이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 플러스 몇 D로 설명하는 거는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생각을 안 하니까 숫자를 계산하는 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풀어도 맞다가 나중에 틀리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더 얘기할 거 없어. 좀 고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속도가 중요한 거는 숙제를 마무리 짓는 그 시간 때문일 텐데 어차피 빨라도 마무리 안 지을 거잖아. 그렇지 않을까? 됐죠?
그렇게 정리하고요. 마찬가지 이쪽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고 세울 수 있겠고, 정리하면은 앞에부터 a 플러스 9d, 바깥쪽은 a 플러스 5d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a랑 d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첫 번장이 5, 공차가 3이 나옵니다. 연립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가져갈 거.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럼 일단은 등차 수열이니까 일반항을 구해주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 a 플러스 n-1d가 필요하겠지. 됐죠?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 근데 조금만 속도를 냅시다. 등차 수열은 항상 뭐라는 생각을 하자? 항상 공차의 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은 무조건 공차가 3이면 3n으로 시작을 해줘요. 됐죠? 근데 그 상태에서 첫 번장이 5니까 1을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5가 되어야 하겠고, 그러니까 뒤쪽에다가 2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 됐죠? 계산 과정도 거쳤으면 좋겠고, 요것도 따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이 됩니다. 905번이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이 63이다. 10번째 항은 35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볼게. A 플러스 몇 D 이런 것도 좋은데 자꾸 생각해보면은 결국은 얼마큼 차이 나는 거야? 7D만큼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겠고, 7D만큼 차이가 나는 값이 63에서 38로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8이었겠죠. 그럼 공차가 그대로 마이너스 4였겠지. 첫 번째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일반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지. 근데 여기서 봐봐. 조금 더 넘어가 보면은 그때 뭐래? 처음으로 음수의 영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며. 근데 지금 10번째 항이 35잖아 이미. 그럼 여기다가 공차를 몇 번 더 더해주면은 9번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는 19번째로 만들어지겠지. 그치?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시험 대비 초벌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내용을 지금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넘어설 필요도 좀 있어요. 좀 고민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908번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간 문제인데 그 사이에 몇 개의 항이 들어갔어요? n개가 들어갔어. 그럼 전체는 몇 개야? n 플러스 2개예요.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기술은 첫 번째 항은 일단 첫 항이 뭐다? 1이다. 그리고 얘는 몇 번째 항이다?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 됐죠? 정리 더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첫 항을 우리가 A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지만 신경 안 쓰고 그냥 첫 항을 A라고 할게. 헷갈릴라나? 그래, 첫 항을 B라고 할게요. 그리고서 얘는 몇 번째 항이 돼? n 플러스 2번째 항이니까 B 플러스 n 플러스 1 D의 값을 10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첫 항이 1이니까 넘어가면은 여기다 쓸게요. n 플러스 1 곱하기 D의 값이 99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지? 내신 대비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딱 요 상태. 갑시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 문제 상태가 미지수가 2개인데 식 자체가 하나밖에 등장을 안 했잖아. 그러면 문제는 풀 수 없어. 하지만 뭐는 가능해? 제한적으로 문제를 무수히 많은 해를 만들어는 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n은 항상 어때? n은 자연수야. 왜냐면은 항을 표현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연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자연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가 곱해서 99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차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1분의 6이 들어갔대. 1번처럼. 그러면 일단은 11을 처리해주고서 99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생각을 해봐. 11은 처리할 수 있는데 6 곱하기 자연수의 형태를 99를 만들 수는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공차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숫자는 99의 약수를 분자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4번밖에 안 된다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근데 지금 어떤 느낌을 좀 받아갔으면 좋겠냐면은 이제 이전에 있었던 유형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사이에 듣건 뭘 하건 간에 중요한 포인트는 문자의 개수가 2개인데 문자의 개수가 2개인 상태에서 식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거든. 그때는 기본적으로 n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자연수인 거를 좀 대입해준다? 아, 뭐 이상한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 게 요 n은 항상 자연수의 느낌을 품고 있다는 거 1, 2, 3 대입이 들어가지겠고 됐죠?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일단. 자, 순서대로 뭐 등차 수열 이룬다고 하는데 등차 중앙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럼 세실근을 A 빼기 D와 A와 A 더하기 D로 놓도록 합시다. 됐죠? 뭐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합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얘기를 합시다. 뭐 하고 있어? 왜 시작했어? 2분 30초 뭐야? 게임 한판. 한번 나와서 처음 자,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공식 몇 개 더 넣는 과정이고 다시 한번 등차 일반항 자체가 A 플러스 N-1D라고 하는 거 그리고 중항에 의해서 A 더하기 양쪽 끝에 합이 가운데 이 2배라는 거, 이 등차 중항. 그리고 하나 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이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현 트렌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지금 노란색 체크해준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의 합은 등차 중항의 성질에 의해 두 번째 항과 n-1번째 세 번째 항과 n-2번째 이렇게 양쪽 사이드부터 조금씩 좁아질 수 있다는 거. 됐죠? 요 느낌을 좀 챙겨서 가져갔으면 좋겠고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느낌이면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풀어도 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숙달되고 괜찮으면 좀 욕심낼 문제라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원래부터 사용해야 되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 즉 918번 보면은 앞에 게 선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6번째 항과 18번째 항에 대한 각각의 각 항의 값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항 자체가 6n 플러스 8이라고 하는 형태를 잡는 과정까지는 앞에서에 했었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이때 합에 대한 계산 결과가 280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리고 첫 번째 항 14 더하기 n번째 항 6n 더하기 8을 계산한 결과가 28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정답은 2번이 되는데 등차는 다 더해도 괜찮아. 더해봐도 괜찮아. 등차 합은. 근데 이제 미리 얘기하지만 등비는 절대 직접 합을 구하면 안 되거든. 그냥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 걸리겠지 대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등차 수열의 합에서 등차 중항에 대한 조건을 사용을 하는 게 딱 이 922번의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여기 뭐가 보여?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에 대한 합이 마이너스 120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에 줄도 어차피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등차 수열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럼 위에 줄에 대해서 합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가볼게. 어차피 중요한 거는 24와 마이너스 44를 더한 값이 첫 번째랑 n번째를 더한 값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등차 중항의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만 이해되면은 등차 수열에서 좀
나오는 형태들은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됐죠? 공식 써주면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이 어차피 마이너스 20일 거고, 결과가 마이너스 120이니까 뭐 계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n의 값은 12가 나옵니다. 자, 요쪽에 부분의 합의 형태인데, 부분의 합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2 145, 같은 방식으로 11번째 항부터의 합이니까 S를 쓸 때는 첫 번째 항부터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20번째 항까지의 합은 590이 된다는 거. 이때 S30을 구하기 위해서 공식 써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단계. 됐지? 여긴 좀 설명하고 얘기할게요. 부분의 합 문제는 등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등비 때는 자세하게까지 설명을 다 안 들어갈게. 등차 수열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현재 14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445라고 이야기를 한 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차 수열을 쭉 나열을 했을 때 항의 개수가 똑같은 상태의 부분들에 대한 합도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즉 여기 항이 몇 개? 10개가 있고, 또한 11번째부터 20번째 항도 똑같이 10개가 있고, 이어서 21번째부터 30번째 항도 10개의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어떤 상태여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개수만 맞아떨어진다면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느낌이 가져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45인데 현재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445니까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 볼 수 있다고. 몇이 증가해? 300이고, 그러니까 여기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 합도 300이 증가한 745가 되면 된다고. 됐죠? 자,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의 형태에 대한 공식을 쓸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공식을 쓰는 거는 그냥 그 값을 구하기 위함이지 뭐 요런 것들을 내포하진 않는다는 거 생각했으면 합니다. (28은) 넘길게요. (932도) 7로 나눴을 때 2가 남는 수에 대한 총합 얘기하는 거, 요것도 그냥 나열해서 정리하는 문제이므로 마찬가지로 넘기도록 할게요. 요것도 35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 자, SN이 나온 형태의 문제를 푸는 방식. 그래서 SM-1을 구해주는 과정이고, SM-1은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정리까지 전개해주면은 마이너스 3n제곱 플러스 6n 마이너스 3 더하기 2n 빼기 2가 되고, 위에부터 SM-SM-1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n제곱 2n이 없어지면서 빼준 값이 마이너스 6n 더하기 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부터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첫 번째 항이, 그러니까 A1이 S1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그 후의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애초에 SM-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만 가져갔으면 좋겠는 게, SN이 주어졌을 때 SM-를 세우는 거. 얘를 못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빼려고 했다는 것만 보여주면은 금방 고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SN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세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 그게 첫 번째가 직접적으로 나열하기, 두 번째가 공식,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 SM-1이야. 근데 이거를 초기에 잡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 수열 문제에서 합의 형태, 그러니까 수열 문제에서 진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1단계는 SM-SM-를 먼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볼게. SM-SM-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준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의 형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줘야 돼? n의 값이 2부터 수열을 이루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돼. 그럼 첫 번장이 없는데 첫 번장은 어디서 가지고 오자? S1에서 가지고 오자. 얘가 이제 제일 기초적인 단계예요. 됐죠? 이게 1단계야. 근데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다 방학 기간에 했긴 했었던 내용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S1을 A1으로 가지고 오는 작업을 좀 더 먼저 끊어냅시다. 그 작업이 뭐야? S1이 A1으로 쓰일지 혹은 쓰이지 않을지를 먼저 결정을 짓는 방법이 S0이 0이게 되면 그냥 갖다 쓰셔도 되고, 만약에 S0이 0이 아니게 되면은 갖다 쓰지 못한다는 거.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잘라줄 수 있거든, 기본적으로. 됐죠? 근데 현재는 S0이 0이니까 오케이 됐네. 그럼 S1을 어차피 A1으로 갖다 쓸 수 있으니까 SM-SM-를 이용해서 AN을 구해주면 되겠지. 됐죠? 여기가 2단계야 일단. 됐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에게 SN은 어차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질 거거든. 상수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이.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가 여기서 구한 AN의 형태는 무조건 어떤 수열이 나온다? 공차가 2의 2인 등차 수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야. 그래서 시험 전에는 여기까지는 도달했으면 좋겠는데 얘가 꼭 필요하냐? 그건 아니야. 당연한 얘기지만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준비할 거면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좀 시행착오 겪으라고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줄게요.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남은 형태는 이제 등비꼴이 됩니다. 자, 근데 등비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등비꼴은 문제가 지수의 연산 부분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지수의 연산 부분이랑 겹쳐질 수밖에 없어. 근데 지수 문제를 풀 때 정리를 하는데 문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묶어주는 작업이 있었지. 그래서 등비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묶어주는 작업이 조금 더 많을 거라는 거, 그거까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숙제가 조금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넘길 거는 넘길게요. 최대한. 등비 그냥 기본 연산이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넘기도록 합시다. 됐죠? 뭐 여기도 일단 항 자체가 두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조건 맞춘 다음에 정리해주는 뭐 문제 말대로 쫓았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운데 들어간 사이에 항이 10개이기 때문에 양쪽 사이드까지에 대한 항의 개수는 12개가 총 되겠지. 그걸 토대로 가져가야 돼. 사이에 낀 문제는 일단 개수를 확보해놓고 문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자, 등비중앙은 가운데에 대한 제곱의 형태가 양쪽 끝에 곱과 같다는 정리고, 마찬가지 똑같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등차 등비 섞여져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62번 얘기 다시 가지고 가고, 62번 금방 가지고 갈게요. 62번이 아닌데 어디 갔어? 자, 그러면은 이게 나도 등비 부분을 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등차랑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아. 근데 대신 곱하기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 뿐인 거지. 자, 그래서 보시면 등차 형태 일반항은 A 더하기 n-1d, 그리고 등비 형태는 AN을 A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정리가 가능하고, 등차 중앙의 형태는 ABC가 등차를 이룬다고 했을 때 양쪽 끝이 가운데의 2배, 마찬가지로 양쪽 곱이 가운데의 제곱과 같다.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의 모습을 보여주고, 등비 수열에서의 합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봐봐. 어차피 이게 이제 선택 과목을 계속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1, 2가 선행되어야지 미적분은 들어가지거든. 근데 중간고사 범위는 수1의 심화 과정, 기말고사 범위는 수2의 심화 과정이라는 게 핵심이야. 중요한 거는. 근데 뭐 방학 기간에 들어본 사람들도 있지만 수열이 안 되면은 솔직히 복구가 안 돼. 미적분 형태는. 왜냐면 초기에 일단 수열의 극한 테마가 어차피 수열 얘기밖에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몇 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몇 번 반복해도.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때도 가져갔으면 좋겠는 것은 Sn-Sn-1이 AN이고 두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루게 되고 첫 번째 항은 S1부터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 공비가 1을 넘어가면 공식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요렇게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일단 그렇게 되고, 자, 21번입니다. 유형 965번이고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방학에는 뺐었거든, 정리를. 근데 왜 뺐었냐면은 지금 이 뭐 숫자도 막 허덕이고 있는데 문자가 나와서 괜히 헷갈리게 안 하려고 그냥 아예 수열 자체의 체계가 숫자를 다루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을 좀 보여주려고 문자 자체를 좀 빼놨어요, 일단. 자, 일단 보면은 등비 수열이 1, 그리고 첫 번째 항이 1, 그리고 공비를 2x 플러스 1로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비가 어차피 2x 더하기 1인 상황이니까 공식 그대로 써주면 r-1분의 그대로 첫 번째 항 곱하기 그대로 r인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그냥 보이는 그대로 정리해주면 될 문제가 돼요. 됐죠? 요것도 아래서 그냥 똑같이 정리해주시면 되는 문제라는 거. 자, 이때 각 항이 실수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부분의 합의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여기는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그때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첫 번째부터 10번째 11번째부터 20번째,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에 대한 개수가 맞기만 한 등비 수열의 합은 어차피 똑같이 개수가 같다는 전제하에 똑같이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될 거라는 거. 됐죠? 근데 공식도 좀 썼으면 좋겠어. 요거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더 보면은 그대로 가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r분의 a 곱하기 1-r의 10제곱이 되겠고, 하나. 그리고 이 세상에 11번째 항부터 중간부터 들어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이 20번째 항은 1-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r의 20제곱이 되겠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2였으니까 여기에 합은 2겠고,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1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 상태에서 마지막 21번째부터 30번째 항까지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S30은 A의 1-R의 30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때 파란색 동그라미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치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30까지에 대한 합의 형태는 이렇게 아래 거듭제곱의 형태로 바뀔 거라는 거. 근데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어차피 10번째 항까지 합인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선 아래 10제곱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대입해주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까 써줬던 등차등비 세 가지들 그리고 맨 앞에 아래 SM-SM-1 이걸로 요번 숙제는 사실 다 해결이 가능한데 느끼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대비한 거에 따라서 그게 진짜 푸는 방법이 가지각색 엄청 많다는 거지 결국. 근데 기본 형태를 접근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걸 기본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게 되면은 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아까 했던 삼각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지 않아? 어차피 중등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가랑이 찢어져 진짜로. 굳이 막 공식을 특별하게 쓰는 데다가 목적을 두지 마시고 일단 기본 형태 먼저 요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방식의 뭐 공식들이라서 뭐 더 얘기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974번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지금 ESN 더하기 1의 값이 5의 n제곱으로 나와 있고 AN을 구하기 위해 SM-SM-1을 이용을 해봅시다. 그럼 정리가 우변이 5의 n-1제곱의 형태로 보여지겠고 5의 n-1제곱은 분명히 5의 n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 즉 뭐가 돼?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의 형태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빼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1은 사라지게 되고 빼준 값이 2 곱하기 SM-SM-1의 형태니까 AN으로 만들어지겠지. 5의 n제곱에서 우변도 똑같이 5의 n제곱에서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을 빼주는 상태가 되겠고, 여기에서 좀 많이 애를 먹어서 요걸 들고 왔거든. 자, 여기 부분 다시 설명을 해보면 결국은 요 문제를 받아들이라는 것, 요걸 어떻게 푸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푸는 방법은 약 3가지 정도가 존재를 해요. 첫 번째 일단은 5의 n제곱으로 정리하는 방식. 그러면은 아래처럼 한 번 더 쓰면 5의 n제곱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5의 n제곱으로 보일 거 아니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정, 5의 n제곱을 a로 치환해. 그럼 어떻게 돼요? a 빼기 5분의 1 a가 되니까 동류한 계산을 하면은 5분의 4a가 되겠지. 이게 1단계야. 됐죠? 두 번째 단계는 5의 n제곱을 묶어주는 상태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하거든. 5의 n제곱을 묶어주는 상태 1 빼기 5분의 1.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단계야. 뭐냐면은 묶어주는 거는 똑같은데 묶어줄 때 이 단위가 분수가 나오는 게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묶어주는 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5의 n제곱이 아니라 5의 n-1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지. 그럼 앞에 남는 게 뭐가 돼? 5가 하나 남겠고 뒤쪽에는 1밖에 없으니까 계산하면은 문제꼴이 어떻게 남아져? 4 곱하기 5의 n-1제곱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 됐죠? 이렇게 3가지 다 대비했으면 좋겠고, 넘어가서 약분을 해주면은 뭐 요런 꼴이 완성이 되겠죠. 했으니까 A 값은 2가 되겠고요. 자, 왼쪽 뭐 변형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SM-SM-을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부분 중에 가장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결국은 이 수열이 안 되면 기말고사 범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 수열 파트 부분은 양이 지금 상당히 좀 있잖아. 지금 유형 개수도 그렇고. 근데 주말이 껴있는 것까지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어. 요번에는 특히나. 왜냐면은 여기가 안 되면은 결국은 시그마 수열의 합도 어차피 안 돼. 근데 수학적 귀납법도 어차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만 자세하게 만들어 놓고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이제 SM-SM-을 좀 신경 쓰시고 중간에도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은 좀 많이 잡도록 할게요. 최대한. 됐죠?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얘기했던 수투 시간도 사용해도 돼. 마찬가지로 확통 시간도 질문하는 게 뭐 10몇 개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숙제가 안 되니까 가지고 오는 걸 거고. 중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원리학기까지만 하고 정리 얘기할게요. 예제 안 되는 건 좀 신고해 주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얘가 어떤 원리로 움직였었는지 세세하게 들어가는 건 솔직히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풀 수 있는 상태만 하나를 마련을 해주는 게, 항상 원리합계 형태는 단이라고 하는 값이 존재를 할 거거든.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밑부분이 무조건 공비야. 그리고 여기는 지수가 무조건 n이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원리합계의 문제는 무조건 등비 수열의 합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자는 거.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해? 공비가 나와 있으니까 R-1분의, 그리고 매년이든 매월이든 납입하는 금액을 첫 번째 항으로 갖다 놓으시고, 곱하기, 여기서 중요해요. 이제 여기에 있는 한 칸을 띄워. 됐죠? 한 칸을 띄우고 아래쪽은 1.05에 그대로 n제곱 마이너스 1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리합계를 푸는 제일 기본 형태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오시면 돼. 운이 좋으면은 그냥 주워 먹기 정도로 그냥 문제의 정답도 낼 수 있을 것이고. 자, 이제 가는 거야. 문제를 이제 그 다음에 독해를 출발을 하는데, 독해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정 기간에 초마다 납입을 했는지 말마다 납입을 했는지가 보여요. 근데 봤더니 초마다 납입을 했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은 초겠어, 말이겠어? 초마다 냈어. 초마다 냈잖아. 그럼 봐봐,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초마다 납입을 할 거야. 은행에 가가지고. 근데 마지막을 납입해야지 일단 계약은 종료가 돼. 그럼 돈을 낸 시점에서 종료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어떤 바보가 아우 얘 나 100만 원짜리 적금 해지하러 가야지 하면서 100만 원을 누가 들고 가? 그 줬다가 자 마지막 거 냈죠 다시 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건 종료되는 계약 종료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납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납입을 하는 날이 있겠지. 일단은 납입을 하면서 계약은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 이 세상에 누구도 마지막에 계약 종료를 하는데 계약 종료의 금액을 내러 가서 내자마자 받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우리가 계약이 멈추는 시점은 결국은 마지막에 납입을 금액을 했을 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걸 수령을 다음 해에 할 건지 그냥 당장 돈을 가지고 갈지를 결정을 하겠지.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돈을 내면서 계약 종료를 해서 나머지 돈을 받아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시점에서 남은 돈만 받아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만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그래서 마지막 납입을 하는 날이 있겠지? 그치? 매년 초마다 했으니까. 그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야. 나 언제 수령할까? 봤더니 뭐래? 10년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수령을 할 때까지 마지막 낸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한 번 더 받을 거 아니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봐봐. 마지막 납입을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수령하는 돈의 시점이 한 번이 더 사이클이 돌게 되면은 아까 비워놓은 자리에다가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돼요. 됐죠? 요 원칙은 지켜야 돼. 이 원칙이 무너지면 좀 힘들어. 원칙은 지킨 상태에서 나중에 문제 독해가 좀 바뀌는 문제가 하나가 나올 거야. 말인데 왜 똑같이 말에 받아갔는데 왜 그래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곱해준 이유가 한 번 더 그 기간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고. 됐죠? 양이 좀 많은 것도 있고 솔직히. 그리고 유형을 내가 지금 현 시점으로 정리해? 현 시점으로 내가 다 얘기해 줄 필요도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대략 넘어간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질문으로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 질문할 거는 그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